유대인과 슬라브족들이 왜 이토록 모진 학대를 받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란드인들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독소 전쟁 기간 내내 가슴에 폴란드를 상징하는 피를 달고 살아가야만 했던 폴란드인 민간인 노동자로서 독일에서 노예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폴란드인 민간인 노동자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 중 두 번째로 큰 인구 집단입니다.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폴란드인들은 과거부터 독일에 대적해왔고 부당한 베르사유 체제에서 독일의 땅을 빼앗아갔으며 전간기에는 독일을 자주 모욕해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한보다도 더 큰 것은 나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현이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나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의 첫 번째 슬라브족 피해자로서 나치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나치는 다수의 폴란드인들을 독일로 끌고 와 강제 노동에 종사시켜 폴란드에서 이들을 제거하고 이들이 살아가던 공간에는 게르만인을 이주시키는 인종 재편을 실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폴란드인에 대한 정책은 전형적인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슬라브족 착취를 반영하고 있고 폴란드인 멸절은 살해나 시베리아 추방은 아님이 분명하였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련 출신보다는 대체로 훨씬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요. 폴란드인과 소련인은 노예 노동을 강요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략 비슷한 처지였겠지만 공장 등에 주로 배치된 소련인들과 달리 폴란드인들의 3분의 2는 농장에 배치되었습니다. 농장에 배치되면 최소한 굶주림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금 등 근로 조건도 소련인들보다는 폴란드인이 좋았습니다. 결국 생존 확률이 소련인보다 현격히 높아서 유대인이 아닌 이른바 기독교도 폴란드인들은 90% 이상이 2차 대전을 견뎌내고 살아남았습니다. 폴란드인은 인종주의의 주요 피해자로서 노예노동에 동원되었지만 최소한 볼셰비즘을 전파하는 자, 즉 이데올로기적 위험성이 있는 자로는 분류되지 않았기에 열등한 슬라브족 정도로 취급받는 데 그쳤고 실제로 생존에 성공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련인들인데요. 나치의 실력 지배하에 들어온 소련인의 운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러시아인 등 대부분의 민간인은 소련인 출신 민간인 노동자를 의미하는 오스트아르바이터로 분류되어 사진에 보이듯이 가슴팍에 동방을 의미하는 오스트 표식을 달아야만 했고 극단적인 노동 착취와 폭력 등에 시달려 진이 빠져 죽어갔습니다. 400만 명 이상이 동원된 최대 피해자 집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소전쟁에 참전했다가 독일의 포로로 잡히면 굶어 죽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저 사진에도 비참한 몰골로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것입니다. 소련군 포로 400만 명 중 60만 명만 노예노동에 동원되었고 340만 명 이상의 소련군 포로는 그냥 굶어 죽거나 얼어 죽도록 방치되었습니다. 소련군 포로를 독일의 전시경제에 동원하지 않고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여 그냥 죽도록 방치한 것은 독일이 전쟁에 패전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동방군단, 일명 오스트 트루펜인데요. 소련과 볼셰비키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우크라이나인들과 발트해 연안 출신 사람들은 특별 처우를 받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독일군에 자진 입대해서 독일 국방군의 군복을 입고 소련에 맞서 분투하였습니다. 원래 나치 독일은 소련인들을 독일 내에서의 강제 노동에 동원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이들이 오랫동안 볼셰비즘 세뇌 교육을 받아왔기에 소련인들을 독일에 들였다가는 독일 사회에도 볼셰비즘이 퍼질 이데올로기적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총력전으로 변화하면서 독일은 소련인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데올로기적 위험성에 따른 철저한 분류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볼셰비즘 독재의 지배를 받았기에 볼셰비즘 세뇌 정도가 심하고 소련을 조국이라 여기며 충성할 러시아인 출신은 볼셰비키의 지지자이자 전파자로 간주되어 오스트 아르바이터로 분류되었고 극단적인 노동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소련군 포로는 워낙 특수한 집단이니 이들이 사실상 최고 밑바닥입니다. 소련의 볼셰비즘 정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독일군에게 대적하였던 소련군 포로는 오스트 아르바이터보다도 더한 가혹한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볼셰비즘에 대한 충성을 행동으로써 입증한 볼셰비즘 전파자였고 무엇보다 나치 독일의 적이었습니다. 독소전쟁 내내 소련군과 독일군이 상대에 대해 품은 증오는 극단적이었고 모든 군인이 사륙전을 벌이며 피맛에 취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에 도착한 소련군 포로는 그저 일부러 굶겨 죽이지는 않는다와 유대인처럼 사형수 처지로 있는 것은 아니다에 만족해야 할 상황에 불과했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련인은 특혜를 입었는데요. 발트해 연안 출신 소련인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인 중 일부는 볼셰비키의 지배하에 놓인 세월이 얼마 안 되고 러시아인이나 폴란드인 등과 역사적 반목 관계에 있었기에 슬라브족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정 등이 고려하여 오스트 아르바이터가 아닌 통상적인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소련인은 인종주의적 편견, 즉 운터맨시인 슬라브족이라는 사실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다 볼셰비즘의 추종자, 지지자, 전파자로 간주되어 폴란드인보다도 더 가혹한 노동 착취와 학대를 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멸절의 대상인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은 극단적으로 학대에 당한다를 넘어 즉시 살해의 대상으로 낙인 찍혔기에 단순히 최하층에 존재한다고 평가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유대인은 전원이 살해될 예정이었기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평가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운터맨쉬인 것을 넘어 그거에 그치지 않고 독일인의 적으로까지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겪게 되었는데요. 히틀러는 나의 투쟁 등에서 유대인을 막시즘의 창시자이며 볼셰비즘과 레닌 공산혁명의 주역이고 전 세계의 공산사상을 전파하여 만국 공산화를 주도해가는 자들로 지목하였는데요.
다만 시간 관계상 구체적 설명은 다음 편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제로 시행된 나치의 인종주의 정책을 보면 인종 서열 이외에도 이데올로기적 위험성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인구 집단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왜 나치가 유대인을 볼셰비즘 혁명의 주역이자 전파자로 생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